여보, 이게 뭐예요? 아, 그게, 단톡방이 열려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아니, 내가 본 건 아닌데, 얼굴 보기 싫다. 이게 저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싫었어요? 그 순간 제 손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화면에는 며느리 단톡방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제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저에 대한 왜곡된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읽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손가락은 계속 화면을 내렸습니다. 저는 윤정이 올해 68입니다. 단정한 짧은 파마 머리에 수수한 옷차림을 좋아하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말하기 전에 잠깐 호흡을 고르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진 습관이기도 하지만 나이 들면서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패 끼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남편이 아침 식사를 하다가 휴대폰을 탁자에 놓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진동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멈추지 않는 알림 소리에 저도 모르게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족 단톡방 서현. 며느리 이름이 붙은 단톡방이었습니다. 화면 위로 메시지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이름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왔다. 김장 도와준다며 와서는 내 일만 늘려놓고 갔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지난주 며느리 집에 김장을 도우러 갔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할까봐 새벽부터 배추를 절여 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늘렸다고요? 화면을 더 내려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봐야 한다는 조급함과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진짜 답답해. 말 안 해도 눈치껏 알아서 좀 해주면 안 되나? 애가 싫다는데도 자꾸 사탕 사준다. 내가 몇 번을 말해도 소용없어. 요즘 우리 집 오는 거 너무 잦지 않아? 한 달에 3번은 좀.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가슴이 뛰는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어제 저녁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전화 왔는데 안 받았어. 미안하지만 요즘 얼굴 보기 싫어서. 남편이 화장실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멍하니 지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빨래를 개면서도 그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말 내가 눈치 없이 굴었던 걸까? 저녁 무렵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할인이 하계회인데 오실 수 있으세요?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고 공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시간 되면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단톡방에서 본 말들과 지금 들은 목소리가 같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손녀 할인이의 하계회에 갔습니다. 며느리 서연은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깔끔한 복장에 단정한 머리, 누가 봐도 예의 바른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할인이가 무대에서 춤을 추는 동안 저는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할인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인이를 안으려고 팔을 벌렸습니다. 그런데 할인이가 갑자기 멈칫했습니다. 엄마를 돌아보더니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그러지 말랬어.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며느리의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얼른 할인이를 다독이며 웃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한테 인사해야지.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엄마의 감정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단톡방의 말들은 단순히 며느리의 하소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 안에서 조용히 퍼져나가는 감정의 전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시간 있니?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 단톡방 내가 알고 있니?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거 어떻게 해? 우연히 봤어. 내 휴대폰에서.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그렇게 불편한 사람이었니? 엄마, 그게 아니라 서연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그냥 친구들한테 하소연 좀 한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말하는 그 버릇이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하소연? 민호야, 그건 하소연이 아니었어. 그건 엄마에 대한 왜곡된 보고서였어. 저는 단톡방에서 본 문장들을 하나하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김장 이야기, 손녀 사탕 이야기, 방문 횟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문장까지. 얼굴 보기 싫다는 말까지 있더구나.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패 끼치고 싶지 않아서 늘 조심했어. 너희 눈치 보면서 살았어. 그런데 그게 전부 이렇게 되어 있었구나. 엄마 미안해요. 제가 중간에서 제대로 못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중간에서 어느 한쪽도 선택하지 않으려다가 결국 며느리의 말만 받아들이며 균형을 잃었다는 것을. 민호야, 엄마는 내가 중재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야. 엄마는 내가 사실을 제대로 보길 바라는 거야. 그날 저녁 아들 내외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서연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단톡방에서 본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가 급하게 휴대폰을 뒤집던 그 순간들. 서연아,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며느리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난 너한테 불편을 준 적이 있다면 사과할게. 하지만 나도 내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저는 단톡방에서 본 문장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김장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손녀 사탕 이야기, 방문 횟수, 그리고 마지막 문장까지.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힘들었던 건 엄마도 알아. 하지만 왜 나한테 직접 말하지 않았니? 며느리는 한참을 입술을 깨물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힘들었어요. 그런데 직접 말하긴 싫어서요. 말하면 제가 나쁜 사람 같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단톡방에서 말한 거니?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는 내가 말해줬으면 좋았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았으면 고칠 수도 있었잖아.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방어막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아, 나도 말할 게 있어. 단톡방의 그 말들은 사실이 아니었어. 김장도 내가 돕겠다고 해서 간 거였고, 사탕도 너한테 물어보고 준 거였어. 그런데 그게 전부 다르게 전달되어 있더라.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아들은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외면했던 진실들이 이제야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나는 내가 나한테 솔직해졌으면 좋겠어. 하지만 나도 너희한테 부탁할 게 있어. 며느리가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는 너희가 내 감정도 함께 존중해주면 좋겠어. 나도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며느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이 담긴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가슴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결심도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당분간 너희 집에 자주 가지 않을게. 엄마, 그게 무슨... 괜찮아. 서로 좀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할 것 같아. 그래야 다시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구나.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그 후 한 달 동안 저는 며느리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섭섭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할인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저는 문자를 읽으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이번 주 토요일 어떠니? 토요일 며느리 집에 갔을 때 느낌이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현관에서 저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그 말투에는 이전의 형식적인 공손함 대신 조심스러운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인이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이번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저는 할인이를 꼭 안으며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도 저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제 감정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내가 너무 패 끼칠까봐 겁내기만 했지. 너한테 직접 물어볼 생각은 못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족 안에서 서로를 위해 만든 말들이 언제부터 상처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거리였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발짝 물러서야 비로소 보이는 진실들이 있습니다. 며느리와 저 사이의 단톡방은 그 후로 조용해졌습니다. 대신 우리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불편한 것도 좋은 것도 서로에게 직접 말하기로. 쉽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어색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제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거울 앞에 서서 짧은 파마 머리를 매만집니다. 말하기 전에 잠시 호흡을 고르는 습관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침묵이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진심을 담아 말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가까움도 때로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 거리가 우리를 다시 가깝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